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의 유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5월은 어린이날부터 부부의 날까지 가족 관련 기념일들이 많은 달인데요. 그중에서도 어린이날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승민 씨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먼저 가까운 나라 일본은 어린이날을 2번을 보내는 풍습이 있는데요. 3월 3일을 여자아이의 날로, 5월 5일은 남자아이의 날로 이렇게 성별에 따라 나눠서 기념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어린이날은 6월 1일인데요. 줄곧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쳐왔던 중국이어서 어린이날만큼은 특별한 대접을 해준다고 합니다. 반면 미국은 어린이날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라고 할 만큼 아이들을 우선시하고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3.1운동 이후 아이들에게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불어넣기 위해 1923년부터 5월 5일을 어린이날이라고 정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하네요. 네, 나라마다 어린이날의 날짜나 즐기는 방식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같을 텐데요. 올해 어린이날도 전 세계 아이들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가정의 달만큼 풍성하고 즐거운 TV 더보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봐야겠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전격 회부에서는 날씨와 영화가 만났다. 영화평론가 최강희가 들려주는 신작 영화 이야기, 시네마 레인보우의 감상 포인트를 분석해봅니다.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미스터리 다큐 외계인을 통해 자연재해가 외계인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고대 외계인 이론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세 번째 코너 비교 분석 과학 대 과학. 이번 주 주제는 세면도구인데요. 치아 건강을 지키는 칫솔과 남자들의 깔끔한 외모를 완성시켜주는 면도기를 비교 분석해봅니다. 마지막으로 5월 첫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오늘의 TV 더보기 채널 고정. 네, 오늘도 역시나 흥미롭고 유용한 과학 정보들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야겠죠? 네,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보는 코너 전격 해부 시간입니다. 승민 씨, 네.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꼼꼼하게 살펴주실 건가요? 네, 개봉 신작부터 날씨와 관련된 추억의 영화를 만나보는 프로그램이죠. 바로 시네마 레인보우입니다. 네, 시네마 레인보우는 영화평론가 최강희 씨가 마치 일기예보를 하듯이 시네마 기상도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작품성과 흥행성을 날씨에 비유해 소개하는 방식이 정말 색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강희 씨를 영화 예보해주는 남자라고도 부르는데요. 영화와 날씨가 만나 얼마나 색다른 조합을 만들어낼지 전격 해부 시네마 레인보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신작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 시청자들에게 색다르게 영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시네마 레인보우인데요. 영화평론가 최강희가 일기예보를 소개하듯 영화를 소개합니다. 곧 개봉할 신작 영화부터 영화 속에 담긴 날씨 이야기까지 영화를 선택하는데 새로운 길잡이가 되어줄 시네마 레인보우를 전격 해부해봅니다. 날씨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매일 일기예보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신작 영화를 일기예보를 보듯 매주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시네마 레인보우의 첫 번째 감상 포인트, 바로 새로운 방식으로 개봉 신작을 소개합니다. 흥행 추이부터 살짝 알아보죠. 새로운 첩보 영화. 시네마 레인보우에는 시네마 기상도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곧 개봉할 영화 중 기대작만을 엄선해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할 뿐 아니라 이 영화가 가진 매력들을 조목조목 짚어보는데요. 이때 영화평론가 최강희가 마치 일기예보를 하듯 영화 흥행 기상도를 소개합니다. 하나의 개봉 신작을 두고 흥행성과 작품성 두 가지 면에서 평가하는데요. 흥행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작품성 면에서 높게 평가된다면 해가 떠 있는 맑은 날씨로, 또 흥행이 어렵거나 작품성 면에서 떨어지는 점이 있다면 먹구름이나 비가 내리는 날씨로 영화를 평가하는 거죠. 이처럼 영화에 대한 평가를 일기예보 형식을 빌어 최강희가 재밌게 소개하는데요. 여기에 시네마 레인보우의 두 번째 감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평론가의 객관적인 해석입니다. 시네마 레인보우의 진행자이자 영화평론가 최강희, 그의 거침없는 언변은 이 프로그램에서 특히 더 빛나는데요. 작품성보다는 흥행성에 치우친 대형 배급사의 영화일 경우 반어적 표현으로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런 사수의 이야기를 만나야 한다는 씁쓸한 노릇입니다. 자, 흥행성 날씨입니다. 네, 구름이 살짝 끼긴 했습니다만 대체로 일단은 맑은 날씨입니다. 영화가 좋아서 맑은 게 아니라요. 이 영화의 배급사가 국내 최대 배급사인 CJ라는 것입니다. 대기업 영화는 흥행 타율도 좋죠. 홍보 물량을 그만큼 많이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보다 해몽의 또한 작품성이 좋은 영화가 뻔한 흥행 공식을 가진 영화에 밀려 설 자리가 없어지는 현실을 꼬집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락성과 흥행성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영화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영화 속에 좌절에 빠진 청춘들의 신세처럼 세상 역시 한국 독립영화에 차가운 게 현실이죠. 영화평론가 최강희는 영화 자체에 대한 분석은 물론 그 주변 상황까지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영화를 소개합니다. 시네마 레인보우의 세 번째 감상 포인트, 날씨와 관련된 추억의 영화를 소개합니다. 바로 웨더 시네마라는 코너를 통해 영화 속에서 날씨를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는데요. 세차게 내리치는 폭우를 공포와 연관시켜 폭우하면 생각나는 공포영화 사이코와 아이덴티티를 소개한다거나 주인공이 기상캐스터로 열연했던 오늘의 연애나 오버 더 레인보우 같은 영화를 통해 영화 속 기상캐스터의 모습 등을 살펴보는 거죠. 이 같은 영화와 날씨의 색다른 조합은 시네마 레인보우 최고의 감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코너 시네마 기상도는 물론 웨더 시네마까지, 시네마 레인보우는 영화를 소개하면서 날씨와 연관시키는데요. 영화와 날씨의 색다른 조합으로 기존 영화 프로그램과 다른 신선함과 매일 접하는 일기예보와 같은 친숙함으로 다가옵니다. 영화와 날씨의 색다른 만남, 시네마 캐스터 최강희와 함께하는 시네마 레인보우. 신작 영화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과 영화와 날씨의 조합이 궁금하다면 시네마 레인보우 채널 고정해주세요.
저는 신작 영화를 고를 때 인터넷에서 꼭 평점을 확인해 보는데요. 이 화면을 보고 나니까 앞으로는 시네마 레인보우를 꼭 챙겨보고 영화를 골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평론가 최강희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 그런지 굉장히 객관적인 분석이 돋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신작 영화 속에는 물론 영화 속에 숨어있는 날씨 이야기까지 영화를 색다른 시선으로 분석하는 시네마 레인보우는 매주 금요일 밤 11시 40분에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본방 사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네마 레인보우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불후의 명작입니다. 주원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가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은 지구상에 남아있는 외계인의 흔적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죠. 바로 미스터리 다큐 외계인입니다. 그중에서도 홍수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이 외계인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대 외계인 이론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승민 씨, 네. 혹시 호모 사피엔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물론이죠. 슬기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언어를 썼을 뿐 아니라 불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현재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을 가리키는 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고대 외계인 이론가들은 이 호모 사피엔스가 외계인들의 유전자 조작에 의해 만들어졌고 또 이 인류가 가진 유전적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자연재해를 통해 그 수를 줄이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건지 오늘의 불후의 명작 미스터리 다큐 외계인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세 번째 코너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과학 원리를 비교하고 분석해보는 비교 분석 과학대 과학 시간입니다. 네, 오늘 비교 분석 과학대 과학에서 다룰 주제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이죠. 바로 세면도구입니다. 그중에서도 치아 건강을 지키는 칫솔과 남자들의 깔끔한 외모를 완성시켜주는 면도기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보시죠. 인류가 생겨나면서 인간들은 수많은 재앙을 겪어왔습니다. 거대한 폭우와 지진, 그리고 화산 폭발까지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인간의 생명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고대 외계인 이론가들은 자연재해를 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바로 외계인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건데요. 더 나아가 인간의 역사를 형성하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거대한 해저 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23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14개 연안국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지질학자들은 인도양 바닥의 지질 구조판이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높이 30m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해일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쓰나미가 발생하기 며칠 전 UFO를 봤다는 목격자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과학자들은 지질 구조판의 마찰이 커지면서 빛을 발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UFO라 믿는 사람들도 있었죠. 2010년 4월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했을 때도 연기와 재 사이에서 특이한 V자 모양의 비행물체가 포착돼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불행한 사건들이 혹시 UFO 출현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요. 고대 외계인 이론가들 또한 고대부터 자연적 대재앙이 일어난 곳에선 외계인의 우주선이 목격됐다고 말합니다. 고대의 기록을 보면 흑사병이 유행할 때 하늘에서 밝은 빛의 가스가 뿌려졌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탈리아의 천재 발명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에서 외계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노트에는 기관총과 탱크, 헬리콥터의 잠수함까지 미래 군사기술을 훤히 꿰고 있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다빈치의 발명품인 둥근 자동차는 마치 UFO처럼 생겼는데요.
어쩌면 다빈치가 외계인과 접촉을 했거나 텔레파시를 통해 영감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외계인들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걸까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초기 수메르 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는데요. 1849년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가 고대 수메르 도시인 니네베에서 서령 문자들이 새겨져 있는 22,000개의 점토판을 발견했습니다.